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다! 최근 유지 논문으로 복사 학위를 딴 김건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논문의 심사위원들 5명이 모두 연락두절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마이뉴스에서는 김건희 유지 논문의 심사위원장이었던 오승환 교수를 만나 10분간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자, 그 인터뷰는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 논문의 심사위원장 성함을 직접 손으로 쓰셨나요? 답변할 가치가 없네요. 가치가 많아. 왜 다 똑같으니까. 김건희 필체니까. 그 논문에 찍은 도장은 본인 것인가요? 답변할 가치가 없네요. 논문을 직접 읽어보신 게 맞는지요? 답변할 가치가 없네요. 그 논문에 점집이나 해피캠퍼스에 긁어온 내용도 있는데 노코멘트인데요. 예, 시끄럽고요. 저는 관심 없고요. 강의만 열심히 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질문의 퀄리티가 맞으면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 답변은 기자에게 사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2021년 교육부 조사를 받으면서 2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내가 정치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기자는 처음 왔지만 다른 기자 수백 명이 왔다. 왜 내가 교수로서 이런 말도 못할 갖은 핍박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 되나?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승환 교수는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을 합니다. 기자가 저한테 묻는 게 이상하네요. 이 모든 어떤 시발점은 더 문제이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한테 질문하셔야. 자, 사실상 그가 언급한 더 문제이신 분은 김건희의 유지 논문 지도교수인 전승규 교수를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전승규 교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엉터리 논문을 분석할 때마다 그 주변에 국민대 전승규 교수가 있었다. 김건희 씨의 지도교수와 논문 심사위원은 물론 멤버 유지 논문의 공동 저자까지 맡았던 이 전승규 교수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지금이라도 전승규 교수는 김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해명해야 한다. 자, 그리고 작년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가 전승규 교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인터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박사 논문을 다 쓰고 나서 논문을 발표하는데 김명신 학생이 교수들이 모인 데서 발표를 했다. 그 당시 김명신 학생이 박사 논문을 프리젠테이션해서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다. 교수들도 김명신 학생에게 덕담을 건넸다. 자, 그리고 구영식 기자는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이 독창적인 논문이라고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한다. 운세 콘텐츠나 아바타 개념 등 박사 논문 과정에서 젊은이들의 관심사를 잘 포착했다. 이렇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자, 결국 오승환 교수의 의미심장한 발언처럼 모든 건 전승규 교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 전승규 교수는 국민대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오승환 교수를 만나러 갔을 때 그는 휴강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살아 있습니다. 자, 조만간 전승규를 만나겠네요. 또 어떤 개소리를 놓을지 기대가 벌써 됩니다. 자, 끝으로 오늘 인터뷰한 오승환 교수는 분명 그간 기자들이 수백 명이 다녀갔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를 그렇게 많이 해갔으면서 왜 기사가 그동안 하나도 안 났던 겁니까? 당연히 데스크에서 모두 킬을 당했던 얘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입니다. 이런 거지 같은 것들. 윤석열이 영빈관 신축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말을 바꾼 게 들켰기 때문이고 그것을 국힘당조차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미 철회되었지만 어느 지점에서 윤석열이 물러나게 됐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3월 윤석열의 발언과 지금의 대통령실 해명이 정확하게 배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2022년 3월 20일 윤석열은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기자가 영빈관은 어떻게 되나? 라고 물었고 여기에 윤석열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중에 용산공원 우리에게 반환되면 실제로 평택기지 제공했기에 신속히 추진하면 빨리 반환받을 수 있다. 그쪽에 하나 워싱턴 블레어 하우스 건립하는 방안도 있다. 1년에 몇 번 안 쓴다. 지금 꼭 써야 한다면 시민공원이지만 청와대 영빈관, 컨벤션도 있다. 외국 기빈을 모실 일이 있으면 공원을 개방하더라도
건물은 저녁에 국빈 만찬 행사할 때 쓸 수 있다. 자, 이게 비문이 많아서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말한 그 영빈관의 대안, 이게 딱 세 가지였던 겁니다. 하나는 용산공원의 워싱턴 블레어 하우스, 두 번째는 청와대 영빈관, 세 번째는 용산 컨벤션 센터, 이렇게 세 가지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워싱턴 블레어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백악관에 있는 영빈관을 말합니다. 그냥 영빈관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영어를 좋아하니까, 그래야 멋있다고 생각하는 윤석열이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찌됐든 윤석열은 용산공원을 반환받게 되면 거기에 영빈관을 지을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현재 반환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저 계획일 뿐입니다. 내일이라도 반환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땅은 적어도 몇 년간의 정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정화 작업을 하지 않은 오염된 땅에다가 외국 귀빈이 머물 영빈관을 짓겠다? 이건 해외 토픽감이고 엄청난 논란이 일 거예요. 이건 외국 귀빈을 매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반환받을 땅에 영빈관을 짓겠다는 윤석열의 대안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무식한 헛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이 말하고 검토할 만한 현실적인 대안은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을 그대로 쓰겠다, 용산 집무실 앞에 있는 용산 컨벤션 센터를 그대로 쓰겠다, 두 가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해명은 이거였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이후 내빈 행사를 국방 컨벤션 센터와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호텔 등 외부에서 진행한 결과 추가 경호 비용과 시민 불편이 동반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말했던 국방 컨벤션 센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 영빈관을 그대로 활용하자, 이런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시민에게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행사 때마다 부분 통제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청와대 영빈관 활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결국 청와대 영빈관을 그대로 쓰겠다, 국방 컨벤션 센터라는 대안도 있다라는 윤석열의 지난 발언이 정확하게 뒤집어진 것입니다. 돈만 속인 줄 알았는데 대안까지 속였어. 자, 여기에 국힘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애초에 청와대 영빈관을 쓰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느냐. 청와대를 개방했어도 영빈관은 쓸 수 있다. 우리가 봐도 왜 말이 달라졌느냐고 생각하는데 야당은 오죽하겠냐. 그리고 국힘당 관계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령 영빈관 신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당에서 먼저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주요 외국 대사들이 지금 접견실을 불편해한다는 등 사전 밑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대통령실은 행정관을 바꿀 게 아니라 수석들을 다 바꿔야 한다. 정무 감각이 없어도 너무 없다. 그러니까 예산을 검토하는 국회, 여당과 상의도 하지 않고 일을 이렇게 벌인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무식한 짓이다. 그리고 국힘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다.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 용산이 설득해야지 우리가 매번 어떻게 수습만 하겠냐 라고 푸념했다고 합니다. 전혀 국힘당하고는 얘기도 안 하고 막 추진하는 겁니다. 자, 이게 최초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여당과 상의도 하지 않고 쓱 예산안에 녹여서 몰래 추진하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방어를 해야 되니까 말장난으로 막 버텼지만 윤석열이 예산 말바꾸기, 대안 말바꾸기까지 추가로 드러나자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도망쳐버린 겁니다. 결국 결정타는 말을 바꾼 게 들켰다. 좋습니다. 윤석열의 약점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했던 과거의 말들을 많이 가져와서 말 바꾸기로 공격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저 미쳐 날뛰는 멧돼지를 쫓을 수 있다. 마치겠습니다.